자, 오늘 시작할 페이지는 116페이지 순위와 통과 인원수 구하기라는 부분이에요. 랭크 EQ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볼 건데요. 랭크 EQ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ount if라는 함수도 활용을 할 건데 count는 수를 세는 거고 if는 조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를 count if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순위도 구해보고 통과 인원수도 구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 이제 순위를 구해볼까 하는데요. 평균에 따라서 몇 등인지 순위를 구하고자 한다면 랭킹, 즉 랭크 함수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트 1 시트, 요 지금 사회복지학과 성적의 시트에 G5셀에다가 등호를 먼저 적어주시고 RANK 랭크, 이건 대소문자 상관은 없어요. 랭크 적으면 랭크 EQ, 랭크 average가 나오는데요. 랭크는 예전부터 있었던 함수예요. 그래서 실제 랭크랑 랭크 EQ는 동일합니다. 실제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요. 근데 책에서는 이걸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쓸 거예요. 그러니까 랭크라는 함수로 원래 있었던 게 버전 업되면서 랭크 EQ랑 랭크 average로 나눠지게 된 건데요. 2007에서 10으로 넘어갈 때 얘네는 나눠졌어요. 실제로는 랭크를 쓰는 게 더 간편하면 랭크로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얘랑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공동 순위가 있는 경우가 있죠. 공동 3등 이런 경우. 그럴 때 랭크 EQ는 똑같이 그 순위에 3등을 매겨줘요. 근데 랭크 에비지는 뭐냐면 그렇게 공동 순위가 나올 때 평균을 구해가지고 나눠서 넣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랭크 에비지로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랭크 또는 랭크 EQ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여지는 순위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구하는 방법도 똑같기 때문에요. 저희는 책에 나와 있는 걸로 랭크 EQ로 이용을 해볼게요. 자, 랭크 EQ를 더블 클릭해서 골라주시면 인수가 나와요. 넘버, REF, 오더 이렇게 세 가지 인수를 집어넣으라고 하네요. 그 중에 넘버가 진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숫자를 넣는 거예요. 즉 우리가 순위를 구할 대상의 숫자는 이 박선자의 평균이죠. 이 박선자의 평균이 전체 중에 몇 등 하는가가 궁금한 거니까 이 넘버에는 박선자의 평균을 찍습니다. 그리고 쉼표. 그 다음에 여기 REF라고 나와 있는 건 레퍼런스, 즉 참조 범위를 뜻해요. 그래서 박선자의 평균이 비교 대상 범위 안에서 몇 등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REF는 박선자의 평균을 포함하는 비교 대상 범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위를 박선자 것만 구할 게 아니라 박찬호, 길륜이, 구현목 것도 모두 다 구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이 평균을 범위 잡은 것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F4번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 쉼표. 오더는 정렬 방식인데요. 지금 대괄호가 쳐져 있는 거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얘를 생략하고 그냥 괄호를 닫아버려도요. 값은 나와요. 자, 근데 순위를 구할 때 보면은 큰 순서가 1등인 경우가 있고 작은 순서가 1등인 경우가 있죠. 보통 평균이라든지 어떤 성적을 매길 때는 점수가 큰 게 1등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내림차순이 기본값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벌점의 순이다 라고 하면 벌점이 적은 게 1등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달리기 속도에 대한 거다. 그럼 초가 빠른 게 1등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작은 게 1등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설정을 합니다. 지금은 내림차순이니까 내림차순을 더블 클릭해서 설정해 주시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순위가 제대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박선자는 3등 했었네요. 자, 이 순위를 구한 값을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순위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순위 구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일단 질문 받을게요. 자, 통과 인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count if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COU 치다 보면은 count if가 보여요. 여기 count if를 더블 클릭하면 count if가 적히죠.
렌지라는 건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범위에서 통과의 수를 셀 거기 때문에 렌지는 통과 여부 범위를 잡아주시고, 크리테리아라는 거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따옴표하고 통과,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은 통과의 수가 세워지게 됩니다. (118페이지에는) 그 외의 통계함수들의 종류를 더 나타내고 있어요. count if 외에 average if라는 거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요. average if s는 뒤에 s자가 붙은 거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할 때 씁니다. count a는 이 뒤에 a가 붙으면 문자든 숫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count a를 이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에 문자든 숫자든 간에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반면에 count blank라는 게 있는데, blank는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count if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은 조건에 맞는 수를 세는 거고요. 이것도 복수형이 count if s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 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어떤 셀의 개수를 구할 때 씁니다.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게 라지고요.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게 스몰이에요. 그 다음 메디안이라는 건 중간값을 구할 때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중간치 되는 값을 뽑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랭크 average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순위를 구할 때 써요. 근데 기본적으로 있는 게 랭크 EQ인데, 랭크 average는 결과값을 이렇게 나눠서 평균으로 구해서 나오게 해준다라는 게 차이점이었습니다. 랭크 average는 실제 쓸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서 랭크 EQ나 랭크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습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점토벽돌 시험 성적표로 가서 압축 강도 순위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압축 강도 순위는 압축 강도에서 가장 큰 압축 강도가 1위가 되도록 순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즉, 압축 강도가 제일 큰 값이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등호 적고 랭크나 랭크 이렇게 똑같아요. 자, 넘버는 이게 이제 숫자, 해당 줄의 압축 강도를 찍고요. 쉼표. RF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 압축 강도 전체 범위를 잡아서 F4번으로 고정을 해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큰 순서가 1등이다 라고 한다면 내림차순. 그 다음 괄호를 닫고 엔터 치시면은 압축 강도 순위가 구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합격 시료수인데요. 합격 여부가 합격인 시료수를 구하래요. count if 함수를 쓰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다가 등호 적고 count if. 자, 렌치는 조건 범위. 그러면 합격 여부가 쉼표, 따옴표. 여기 크리테리아는 조건. 여기서는 합격인 것을 찾기 위한 거였죠. 엔터. 합격 시료수가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랭크 EQ로 구했고요. 합격 시료수는 count if로 구했습니다. 굳이 지울 것까지 없었겠네요. 랭크 EQ랑 count if 구해보세요. 자, 마일리지 순위를 구할 건데요. 마일리지에서 가장 적은 마일리지가 1위가 되도록 하래요. 보통은 큰 게 1위인데 얘는 작은 게 1위예요. 그래서 랭크 함수를 쓸 건데 정렬 방식은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등호 적고 RANK 랭크 EQ를 일단 고를게요. 넘버는 숫자, 그 해당 줄의 마일리지를 찍어주시고 쉼표. REF는 레퍼런스,
마일리지의 전체 범위를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F4번으로 고정을 할게요. 그리고 쉼표. 오더는 정렬 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엔 작은 값이 1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름차순을 고르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마일리지의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마일리지는 라쥐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 라쥐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게 라쥐예요. 등호 적고 라쥐. 어레이는 범위. 그러면은 마일리지 범위에서 쉼표 두 번째로 많은 거니까는 여기서 2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은 이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값이 43,000원이죠. 그게 나온 거예요. 자, 시트 하나 추가해서 만들게요. A열은 1로 C에서부터 G열까지는 열 너비를 10으로 P2셀에서부터 시작. 2차 점수가 1차 점수보다 높으면 세모기호, 같으면 네모기호, 낮으면 역삼각형 기호를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고를 구할 때 먼저 등호를 적고 if 만약에 2차 점수가 크다, 1차 점수보다 크다면 쉼표, 따옴표, 미음 한자 세모기호를 넣어라. 그런데 그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또 다른 조건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if 이번에는 같으면이죠. 2차 점수와 등호 1차 점수가 같다면 따옴표 미음 한자 네모기호를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세모기호가 역삼각형 기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따옴표 미음 한자 역삼각형 기호를 넣어라. 한 다음에 if가 두 번 들어갔으므로 괄호도 두 번 닫아주세요. 그러면 비고가 구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최고 점수는 1차 점수와 2차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맥스 함수 사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진짜 쉬워요. 자, 그럼 최고 점수를 구할 F5셀에 등호를 적고 맥스 괄호하고 1차 점수와 2차 점수 범위를 잡아서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최고 점수가 나옵니다.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면은 이렇게 값들이 나왔고요. 순위는 최고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1위가 되도록 순위를 구할 건데 랭크 EQ 함수를 쓰래요. 등호 적고 RANK 랭크 EQ 넘버는 숫자. 그래서 해당 셀에서 내가 순위를 구할 숫자가 최고 점수의 순위라면 최고 점수를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 쉼표. REF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예요. 그래서 최고 점수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F4번으로 고정을 해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큰 순서가 1등이면 내림차순이죠. 그 다음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최대값 구한 거고 이게 순위 구한 거예요. 한 번씩 구해보세요.
자, 시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날짜 및 시간 함수 활용하기인데요. 날짜 및 시간 함수는 날짜에서 연도나 월, 일을 구하거나 시간에서 10분초를 구할 때, 즉 날짜나 시간을 다룰 때 쓰는 함수들이에요. 자, 일단 122페이지 데이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열은 연락비를 1로 맞춰주시고 B에서부터 2열은 연락비를 12로 조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 요거 날짜 적으실 때 7/15 요런 식으로 적으셔야 7월 12일로 적혀요. 만약에 그냥 07월 12일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게 되면요, 그거는 문자예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서식 같은 걸 뽑아 볼 때 아마 설정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9/4 이렇게 넣으면은 9월 4일이 되는 거죠. 현재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 C5셀을 선택하시고 등호를 적을게요. 자, 그리고 today를 적습니다. TO. 자, today는 현재 날짜가 자동으로 찍히게 해주는 함수예요. today 한 후에 인수가 따로 없어요. 그냥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자, today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표시하는 거다라고 돼 있죠. 이와 비슷한 함수로 now라는 게 있어요. now는 지금을 뜻해요. 그래서 날짜만이 아니라 시간까지도 같이 뽑아줍니다. date는 날짜를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를 만들 때. time이라는 건 시분초를 직접 만드는 게 time이에요. 그래서 시분초를 조합해서 시간을 구할 때 time. 이런 함수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가입 기간을 구해볼 건데요. 그때 쓰는 함수가 datediff라는 함수를 써요. date, diff. 앞에는 시작일, 가입 날짜를 적고 뒤에는 끝날, 현재 날짜를 적어요. 그 다음 쉼표, 따옴표에서 이 옆에다가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적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월을 구하겠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M을 적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요, 이렇게 가입 기간이 며칠 걸렸다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책하고는 다르게 나오는 거는 가입 날짜가 같지만 현재 날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datediff라는 함수는 시작일부터 끝날까지의 날짜를 따지는데 y는 연수를 구할 때, m은 월수를 구할 때, d는 뭐 특별한 게 없이 일수를 구할 때 쓰는 거가 되겠고, md는 월을 제외한 일을 구할 때, ym은 연을 제외한 월을 구할 때, yd는 시작일과 끝날 중에서 1년 미만의 일수를 구할 때 yd를 씁니다. 이렇게 데이터디프 함수가 되어 있고요. 오류 값도 있어요. 소식기가 오류가 났을 때 각각의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그 메시지만 보아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div/0이라는 거는 숫자를 0이나 빈 셀로 나누었다 라는 뜻이 되겠고, n/a는 수식이나 함수에 지정한 값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뜨는 함수입니다. 또 많이 보셨을 게 name이라는 함수 많이 보셨을 건데, 텍스트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을 때, 함수명이 틀렸거나 아니면 이제 교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식이나 함수에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가 있을 때, 그때 name. 널은 공백을 뜻하는 거죠. num이라는 거는 number, 즉 숫자가 잘못됐을 때.
REF는 참조가 잘못됐을 때, value는 값의 형식이 잘못됐을 때 쓰는 오류들입니다. 자, 넘겨서 실수 문제 2번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얘는 회원 방문 기록 카드라고 저장해 놓을게요. 실태 추가하시고 만들어 보세요. 원래는 오늘 날짜 부분에 등호 적고 TO today 하고 괄호를 닫으면은 오늘 날짜가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근속기간은 연월일이 책에 있는 답과 다르게 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그냥 날짜를 책에 적혀 있는 걸로 할게요. 13년 1월 21일. 자, 근속기간을 구할 때 우리 데이트 디프 아까 배웠었죠? 데이트 디프를 써볼 거예요. DA, 등호 적고 DATE, DIF. 첫 번째가 시작일, 입사 날짜부터 그 다음에 오늘 날짜까지인데 오늘 날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F4번. 쉼표. 연수를 구할 때는 Y를 적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등호 적고 데이트 DIF 입사 날짜 쉼표 오늘 날짜. 오늘 날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F4번으로 고정해 주시고요. 쉼표 다운표. 이번에는 연을 제외한 월을 구할 거니까 YM 다음에 일도 데이트 DIF 입사일부터 쉼표 오늘 날짜까지. 근데 오늘 날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F4번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을 제외한 일 MD 다운표 괄호 닫고 엔터. 그럼 연월일을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모두 다 데이트 디프 함수로 구한 거라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 자, 연도를 제외한 월이 나와야 되니까 YM이고요. 월을 제외한 일이 나와야 되니까 MD로 적는다.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구해보시고요. 잘 되시거든 그 뒤에 내용 계속 들어갈게요. 데이트 디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죠. 얘는 함수가 밑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들어가는데 스타트 데이트가 시작일, 엔드 데이트가 끝날, 그 다음 유니트가 어떤 걸 뽑을 거냐 그거죠. 그쵸? 그래서 시작일부터 끝날까지 그 연수 또는 월수, 일수를 뽑는 게 바로 데이트 디프의 역할입니다. M만 적으면 연수를 구하는 거고 Y를 적으면 연수를 구하는 거고 M을 적으면 개월수를 구하고요. D를 적으면 일수를 구해요. 근데 몇 년 몇 개월 며칠 이렇게 따질 때는 이제 MD나 YM이나 이런 식으로 년을 제외한 월을 뽑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시작일 끝날 그리고 원하는 옵션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5페이지에는 오류값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엑셀은 수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div/0, n/a, name과 같은 오류값을 표시를 해줍니다. div0이라는 거는 숫자를 0이나 빈셀로 나눴을 때 뜨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0으로 나누었다 또는 빈칸으로 나누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n/a라고 한다면 수식이나 함수에 저장한 값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표시가 됩니다. name 같은 경우는 함수의 이름을 잘못 적었거나 아니면 수식이나 함수 안에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가 있을 때 name이라는 오류가 뜨고요.
널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빈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차하지 않은 셀 범위를 논리곱 연산자인 공백을 사용해서 지정을 했을 때, 그런 때 뜨게 됩니다. 넘은 넘버의 약자, 그래서 숫자가 잘못된 경우에 표시가 되고요. REF는 레퍼런스, 옮겨졌거나 삭제된 셀을 첨조했을 때, 즉 첨조가 잘못됐을 때 표시가 됩니다. value라는 거는 형식이 잘못됐을 때 뜨는 오류예요. 값에 대한 오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이 좋은 점은요, 오류의 모양을 보고 대략적으로 뭐가 잘못됐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뒤로 넘겨서 우리가 볼 거는 127페이지. 여기서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 지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엑셀에서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같은 걸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해보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수식으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방문 기록 카드로 잠깐 갈게요. 얘 이름은 일단 사원별 근속 기간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럼 회원 방문 기록 카드로 가셔서 계속 읽어보죠. 자, 방문 날짜가 15일 이후인 행에다가 서식을 지정하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는 행에다가 서식을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적용될 행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여기서 새 규칙, 그리고 규칙을 여기다 만들 건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고르시고 여기다 적는 거예요. 등호 적고 데이 B7셀. 근데 이렇게 찍으면 이 제일 앞에 걸 찍게 되면은 $B $7의 형태로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F4번을 2번 눌러서 행은 고정을 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서 비교하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데이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7월 12일의 경우는 12, 7월 15일의 경우는 15, 이렇게 일자만 남게 돼요. 그 일자가 크거나 같다, 15보다 크거나 같다면 서식을 빨간 강조 2번으로 줘라. 근데 지금은 그냥 빨간색 할게요. 그러고 확인하시면은 이 조건이 맞을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 일단 제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넣었어요. 자, 일단 이어라는 거는 연도를 뽑아내는 함수예요. 만약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여기다 옆에다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today를 적었어요. 그럼 오늘이 나오겠죠. 요거를 만약에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찍고 괄호를 닫아 버리면은 이 함수에서는 연도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mont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날짜에서 월만 뽑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좀 전에 이용했던 day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에서 일만 뽑아주는 역할을 해요. 아이고, 언더바가 들어가서 오류가 떴는데요. 이렇게. 자, hour, minute, second라는 건 시분초죠. 여기 지금 today는 시분초가 없으니까 이 옆에다가 now를 그냥 적어 볼게요. 자, now는 좋은 점이 이렇게 오늘 날짜만이 아니라 시간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hour는 여기 날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뽑아주는 거. 그 다음에 미니트.
그럼 여기서 분만 뽑아주는 거. 그럼 세컨드. 여기서 초만 뽑아주는 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위크데이는 요일을 나타내는 함수인데요. 만약에 12월 18일 오늘을 요일로 표시하면은 위크데이 시리얼 넘버 오늘 날짜 리턴 타입은 일요일부터 뭐 7일 토요일까지로 체크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날짜의 요일 번호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2번이래요. 2번은 일요일이 1인 방식이니까 일월, 오늘 월요일이다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리얼 넘버의 요일을 나타내 주는 걸 위크데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실습 문제 2번을 해볼 거예요. 아까 사원별 글속 기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즉 입사 날짜가 2010년인 행을 뽑아서 거기다가 서식을 주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행에다 줄 거니까 B7셀부터 G11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일단 홈탭의 조건부 서식, 세규칙, 소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 여기다 이제 서식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입사 날짜가 2010년인 행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어 입사 날짜의 연도가 F4번 2번 10년 이상 10년 2010년인 행만 그쵸? 그럼 등호 적고 2010 해서 서식을 글꼴은 기울인 꼴을 주고 글꼴색을 파란 강조 1을 줘라. 확인하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B7에서부터 G11셀의 범위를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입사 날짜가 목요일인 행에만 서식을 줘라 라고 했으므로 위크데이를 쓰게 되는데 범위를 잡아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 여기서 이제 입사 날짜를 정합니다. 자, 입사 날짜의 요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위크데이 입사 날짜를 찍어서 F4번 2번 이게 목요일인 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인수가 따로 없을 기본 상태라고 한다면 일요일부터가 체크가 될 테니까 일, 월, 화, 수, 목 5를 체크하면 되겠죠. 위크데이로 뽑은 날짜가 5인 경우에 서식을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 꼴 그 다음에 글꼴 색은 빨간 강조 2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주면 이렇게 자, 요거 쉽진 않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대한 건데 한번 구해보세요. 요거 잘 되면 마무리 실전 문제 할게요. 이 경과일은 최종 구매 날짜서부터 오늘 날짜까지 며칠 지났냐 이거죠. 그러니까 데이트 디프
그래서 시작일이 최종 구매 날짜, 쉼표. 끝날이 오늘 날짜, 쉼표. 네, 여기서 끝날이 오늘 날짜인 거를 하나만 구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구할 때면 F4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쉼표. 다운표. 지금은 일수만 따질 거면 D. 다운표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며칠이 지났다라는 경과일이 나오게 됩니다. 데이트 디프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이 최종 구매 날짜가 2012년 이전인 행에만 서식을 주래요. 이 함수를 쓰랍니다. 범위를 잡아야 행에다가 줄 거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 세 규칙 해서 만들 텐데, 여기서는 최종 구매 날짜가 2012년인 행에만 이어 최종 구매 날짜가 F4번 2번 뽑은 값이 2012 이전이니까 작거나 같다 2012. 그래서 글꼴색을 진한 파랑 텍스트 2를 줘라. 그래서 확인. 색깔이 이렇게 칠해졌죠? 자, 시트 하나 늘려서 만들어 볼게요. A열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F열은 열너비를 1로, 그 다음에 D에서부터 2열은, 그리고 G열은 열너비를 11로, 그 다음에 적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름 정의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하는 거를 들어갈 건데요. 여기 직원들이 있어요. 이 직원들이 있는 것을 이름으로 정의하실 때는 이름을 정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를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이름 정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요.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그쵸?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다 적는 거예요. 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면 직원명으로 지을 거니까 여기다 직원명 이렇게 적고 그냥 엔터 치세요. 그러면 다른 범위에서는 여기 안 뜨는데 범위 이렇게 잡으면 직원명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이름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직원명이 여기서 이제 뜨게끔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 커서를 놓고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커서 놨죠? 그 상태로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래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놓고 원본에다가 아까 요거 직원명이었잖아요. 등호 적고 직원명.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를 누르면 직원명 범위가 쭉 나와요.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한 대상은 목록, 원본에다 등호 적고 직원명 이렇게 적을게요. 자, 137페이지. 얘는 그냥 특별 상여금 이렇게 해놓고요. 시트 추가해서 137페이지 쇼핑몰 방문객 선물 증전자 명단 만들게요. A열하고 F열은 열너비를 1로 맞추고 B에서부터 2열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서 G열은 열너비를 11로 조절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B2셀에다가 내용 적죠. 자, 이름부터 먼저 정의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름을 범위 잡고 여기다 이름이라고 적어요. 엔터까지 치셔야 돼요. 자, 여기 이름을 붙일 부분,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부분에 커서를 놓고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맞춘 다음에 원본에다가 등호 적고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찾아서 넣을 수가 있죠. 아까랑 같은 방식이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혹시 잘 되신 분은 그 다음 자판기 수입 현황 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vlookup 함수는 셀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일단 찾는 값을 구하고 그 지정한 열에서 찾는 값과 같은 행에 있는 값을 구할 때 vlookup이라고 해요. 그래서 vertical lookup이다 라고 해서 vlookup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내가 이쪽에서 직원명을 고른 것에 대한 특별 상여금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표의 어느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주기 위해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 특별 상여금을 구해야 되는 이 G9셀에다가 등호를 적고요. 여기다 vlookup을 적어주세요. VL이라고만 적어도 vlookup이 이렇게 보이죠? 이때 탭을 누르시면은 vlookup이 이렇게 입력되기도 해요. 자, 첫 번째 lookup value라고 뜬 거는 찾는 값.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직원명 아까 유효성 검사로 뽑아놓은 이 직원명을 찍어주시면 이 직원명이 lookup value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 그래서 여기서는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lookup value서부터 포함된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를 직원명에서부터 포함된 이 표 전체의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표 전체를 잡아라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 있는 lookup value가 직원명이 아니라 부서였다면 테이블 어레이는 부서서부터의 범위를 잡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쉼표. 콜 인덱스 넘이라는 건 열번호를 말해요. 자, 얘는 직원명에서부터 특별상여금이 몇 번째 위치에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위치 있죠. 그래서 콜 인덱스 넘은 4를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 렌지 룩업이라는 거는 이제 옵션 값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직원명의 이용수에 대한 정확한 특별 상금을 구하겠다. 이럴 때 정확히 일치. 아니면 약간 유사 일치 같은 경우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70점대면 어떤 값을 주고 뭐 80점대는 어떤 값을 주고 이렇게 약간 범위 값으로 되어 있을 때는 유사 일치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특별 상여금을 뽑을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요. 이렇게 이용수에 대한 특별 상여금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아까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서 다른 직원을 뽑아보면은 그 직원에 대한 특별 상여금이 바로 뜹니다. 이게 지금 직원에 대한 특별 상여금이지만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뭐 생활용품 같은 걸 판매하는 회사라고 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딱 그 이름 또는 품명을 딱 적으면은 그에 대한 값이 바로 뜨게끔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VLOOKUP이요. 업무상으로는 되게 좀 많이 쓰여지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직종에 따라 쓰는 데도 있고 쓰지 않는 데도 있는 건 맞지만 쓰는 데서는 되게 많이 쓰여지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뽑아보신 분은요. 선물 증정자 명단도 뽑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VLOOKUP 여기 제가 수식을 붙여 놓았고요. 참고해서 구해보시면서 잘 안되시는 부분은 질문 주세요. 자, 등호 적고 VLOOKUP 테이블 일단 VLOOKUP value라는 거는 모델명에 따라, 그죠? 테이블 어레이는 모델명서부터의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콜 인덱스 넘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월 수입 평균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기 때문에 콜 인덱스 넘은 4를 넣겠죠. 그 다음 이 렌지 룩업이라는 부분에서는 모델명에 따른 정확한 월 수입 평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 false.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은 여기서 모델명을 고르는 것에 따른 월 수입 평균이 마찬가지로 구해지게 됩니다. 자, 요런 게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를 활용해 봤어요. 여기까지 오늘 진도를 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걸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141페이지 마무리 실전 문제 하고 그 뒤에 거 계속 진행을 할게요.